안녕하세요. 매일 헌법. 이제 연휴가 끝났어요.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항상 걱정인 게 그거죠. 연휴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옛날에 월요병인데 연휴 끝나고 나면 또 연휴 끝난 병이 또 생겨요. 또 일이 손에 안 잡혀 막 이런 분들 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스케줄을 똑같이 소화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별로 다를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오늘은 화요일.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매사에. 그래갖고 뭐 유리벽이다 뭐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연습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좀 극복이 됩니다. 인간은 노력에, 그다음에 학습의 동물이잖아요. 우리 열심히 강하게. 자, 그럼 화요일도 매일 헌법 아시죠? 습관처럼 매일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늘 월요일이다. 나는 또 통치구조 아시죠? 통치구조는 토요일, 일요일. 그냥 많은 분들이 통치구조 안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관계 없으시지만 통치구조 관심 있다. 나는 한번 봐봐야겠다. 그다음에 통치구조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테마 강의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건 이제 미리 공고하고 할게요. 뭐 조금 최근에 보니까 뭐 국조법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조법 테마 강의 한번 쫙.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문인데, 조문이 제가 이제 기본권 표까지만 있는데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조문도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자, 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카페나 이런 활동을 조금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시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매일 헌법, 습관처럼 매일 헌법 5월 7일 화요일 가 봅시다.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요거.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솔직히 말해서 헌법 어느 조문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37조 1항의 그거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 이게 시작점은 처음엔 그랬어요. 17조, 1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조, 10조 어느 한 조문에 다 집어넣기는 어려워요. 왜? 17조도, 10조도 근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7조만은 아니라는 거. 왜? 아니, 교육에 관한 정보, 사회 관련된 정보, 여러분들 31조 교육정보라든지, 여러분 근로 이런 정보 많이 있잖아요. 선거할 때 24조 참정권 이런 데도 정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만 개인정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는 건 힘들다. 그럼 모든 정보가 쫙 나이스까지 해갖고 개인정보에 어떤 학교 관련된 정보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뭐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죠. 구제력 기본권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시작한 거는 사생활에 관련된 기본권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하고 조금 구별이라고 보다는 조금 개념상. 자, 사생활도 개인정보는 맞아요. 있어요, 개인정보. 하지만 여기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하고 같이 하지 않을 정보. 하지만 여기도 개인정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개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공개된 정보가 뭐예요?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글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에 국한한 게 아니라, 여보세요,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개인정보는 넓은 영역에 포진한 거죠. 거기다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에 글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또 일종의 뭐예요?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익명, 가명, 그 다음에 기명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넓어지면서 조금씩 관련된 기본권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딱 국한해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그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자, 독자적 기본권인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공개법이 아니라.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호법을 조금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 이런 기본권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살아서 움직여서 활동해야지. 그래서 법인도 뭐라 그랬어요? 법인격이 있든 없든 살아서 실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말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체가 없는 종중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부분기관, 감독위원회,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개인정보예요. 근데 개인은 살아있는 사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허무인, 사자 안 되고요. 사인이니까 단체, 법인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 안 된다. 맨날 그런 거 내는 거예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법이니까 여기에 보호를 위해서 보호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심의회 있고, 그러니까 보호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니까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이게 무슨 국가정보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럼 개인정보를 개인이 갖고 있는데 누가 보호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건 아니죠. 개인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가 누군가 나의 정보를 요청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있고 개인정보 주체가 있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 주체는 목적에 맞는 법에 부합하는 이런 개인정보 절차를 거쳐서, 요구 절차를 거쳐서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는 또는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불법이에요.
위법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정보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마구잡이 쓰나요? 목적에 맞게만 써야죠.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금 살펴보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헌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경찰학이라든지 또는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아주 정확하게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전제로, 자, 이번 주는 그래도 문제가 이렇게 논의되는 영역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정리할 내용이 그래도 가볍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바로 갈게요. 근데 문제가 조금, 요즘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그거잖아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였어요.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 제3대 범죄 행위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 무효 소송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혼인 무효 소송 의사가 없었다. 그래갖고 무효 소송이 승소를 했을 때 그래갖고 무효가 됐어요. 요거 경우와 달리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주말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 줄로 쭉쭉 긋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따른 혼인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쭉쭉 그어요. 이런 식으로 긋고 다시 그 다음에 기재를 해요. 여기다가 이제 뭐 혼인 이혼 절차가 됐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하지만 요쪽은 이렇게 해요. 한쪽 당사자 제3대 범죄로 인한 경우에 하나요. 가족 제작성이야. 그러니까 얘는 제작성, 얘는 주말하고 이혼 이렇게 삭제 정정 하고 다시 쓴다는 거예요. 얘는 제작성이고요. 그럼 제작성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요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작성을 허용해서 아무것도 없이 전적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정정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대로 정정이 되면 요게 기록이 남아있잖아. 요게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이 왜 둘 대는 다른데, 상징적 이유가 있죠. 이건 범죄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의사의 불합치고, 그래서 이거는 과잉금융죄에 반해서 교권 자기결정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요 3월달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4년 1월달 판례였어요. 와우, 진짜 3월달 시험에 1월달, 그럼 3월 판례는 안 나오고요. 전달인 2월 판례 1월 판례인데 바로 1월 판례를 낸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은 최신 판례를 좀 보셔야 돼요. 시험 직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보면 나중에 가서 밀려서 학습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보세요 좀. 자, 이게 24년 1월 판례였어요. 두 번째 볼까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아니고요.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선거운동 기간 중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닐 때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한의 정도를 달리했어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자,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선거, 불법적인 선거,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언론사, 대화방, 게시판 글을 남길 때는 실명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놨어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닐 때는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했던데, 최근 판례가 이제 바꾼 거죠. 선거운동 기간 중이든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니든 익명, 가명, 자, 표현의 자유 있더라. 표현의 자유, 표현 이거 보장받아야 된다. 그러면 실명 조치를 강제적으로 하게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침해인 거죠. 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일단은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이거는 침해로 본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이것도 틀린 질문, 이것도 틀린 질문. 옳은 질문 아니네요. 문제 3번 질문은 볼게요. 지지선언들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범위에 포함돼. 이것도 포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지선언 할 수 있는데 익명 가명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실명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 네 번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신상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 관리토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잘 읽으셔야 돼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요. 이거 보존이에요. 보존. 공개가 아니라. 알겠죠? 일정 기간 동안 공개가 아니라 보존토록 하는 거예요. 반하지 않아요. 맞아요. 침해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번째, 정보주체 배우자 직계혈적 정보주체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 자유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22년 판례인데 이게 요것만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 사건 아시죠? 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직계혈적 배우자, 직계혈적, 그 다음에 자, 가족관계 등록부인데요. 입양 사건이 있었어요. 입양. 당사자 출석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만 갖고 했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나누시면 돼요. 특히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요게 뭐였었냐면, 자, 혼인관계 종료에 관한 소송 중이었는데 가정폭력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직계 혈족에 이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주소를 떼갖고 가족 폭력 사건에서 자꾸 이사 다니면서 그 사람을 두려워서 그러는데 그걸 자꾸 떼어갖고 쫓아다니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계 혈족만 나오고 가족 폭력 사건, 이혼 소송 중 이렇게 나오면 가족관계 등록부 사건에서 동의 없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요건 위헌이다. 자, 거기다가 입양을 했는데 출석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나오겠어요? 못 찾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당사자 동의 없어도 자, 가족관계 등록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게 그럼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 없이 합헌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하나 또 있죠. 형제자매 사건. 일반적으로 형제자매 모두 4가지 사건이죠. 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인데 이미 결혼해갖고 다 각자 가족 생활을 하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냥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가족 사람 다른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헌이다. 형제자매 직결족인데 가족폭력 사건, 입양이나 직결족 배우자까지 나오면 이건 보세요. 혼외자 사건, 혼외자. 이건 상속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나죠. 이걸 동의받아야만 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 사후에 불복 절차나 이런 것들 마련돼 있으니까 이건 합헌이다. 그래서 합헌인 거 2개, 위헌인 거 2개인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계 혈족만 나와요. 근데 가족폭력 사건, 직계 혈족 배우자인데 혼외자 사건 이렇게 나오면 상속 문제 때문에 합헌. 형제자매요. 이거 위헌이죠. 입양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 혈육을 찾으러 왔는데 그렇게 하고 정리하세요. 여기는 배우자나 또는 직계혈족 나왔죠.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자 혼외자 사건이었어요. 상속 문제였고요. 따라서 위임이 없이도 정부 주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족관계 등록부 사건 판례 4개, 판례 4개는 꼭 암기. 이거 맨날 그냥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정리 잘해주고. 좋잖아요. 자, 오늘도 하나 건져가셨죠? 그러면 자, 내일도 수요일 오실 거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과 함께는 매일 헌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